4단원 함수 개념 열기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그 역함수가 f 인버스일 때, 자,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 자, 이것은 직관적으로 너무 명백하죠. 역함수를 하고 다시 역함수를 하면 처음 함수와 같다.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x로 가면 다시 처음 함수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f 역함수 f 합성함수입니다.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자, 함수 f에 작용하는 원소는요 x입니다. x 따라서 y 한 번 더 쓸까요? fx로 표시될 거고요. 자, 이것은 y 역함수에 의해서 y를 보내면요 x가 나오죠. 따라서 역함수 합성한 것은 도로 x 따라서 항등함수.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 라는 이야기죠. 반대로요, 이번에는 항등함수이면, 즉 이렇게 써볼까요? g.fx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것이 도로 x 항등함수가 된다면, 그러면 g와 f는 서로 역함수인 관계가 있다. g와 f는 서로 역함수이다. 그걸 기호로는요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죠. g 역함수는 f 서로 역함수인 관계에 있다. 네 번째입니다. 자, g.f의 역함수예요. 그리고 그 역함수의 결과는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f와 g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할까요? 왜 f와 g의 순서가 바뀌게 될까요? 역함수를 했더니, 자, 이것을 함수 f, 이것을 함수 g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원소 x가 y로 가서 y가 g로 가는 그런 함수죠. 즉 g.f는요, 즉 g.f라는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집합 g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g.f의 역함수를 해봅니다. 자, 이것의 역함수는요, 당연하게도 집합 g에서 x로 가는 함수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따라서 g.f의 역함수는, 자, g에서 x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가야 할까요? g의 역함수부터 작용하고 그런 다음에 f의 역함수가 작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즉 원소 g가 있는데 그 g에 g의 역함수가 먼저 작용하고 그리고 f의 역함수가 작용해야 되겠죠.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함수의 의미에 따라서 함수의 의미가 성립하려면 g와 f의 순서가 바뀐 채로 이렇게 성립하는 것이 그 의미를 드러내기에 훨씬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역함수의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자, 물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빰빰빠바밤 자, 함수 fx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y x 자, 점 P a, b라고 하는 점, 그 점 P가 함수 fx 위의 점이라고 합시다. P. 함수 fx는 뭐 이와 같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y는 fx.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했어요. 자, p a, b. 자, 요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b는 함수 f에 의해서 a의 함수값이다. 함수 f에 의한 a의 함수값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요, 다시 f 역함수 b는 a.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거죠.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이었던 것이 정의역이 되는 함수, 그것이 바로 역함수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따라서 역함수를 좌표 평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x축이 y축이 되고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y축이 x축이 되는, 공역이 정의역이 되는 그런 상태로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합니다. 정의역 x가 x축이 y축이 되고 공역 y축이 x축이 되어야 역함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죠. 이렇게 뒤집어야 되나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 이처럼 정의역과 공역을 서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좌표 평면상에서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의역 x축과 공역 y축을 뒤바꿀 수는 없고 그 축 있는 상태로 나타내는 거죠. 자, b가 역함수의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에 b가 있죠. 그리고 공역의 원소,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역이죠. 그러면 공역의 원소 a가 있습니다. 공역. 자, 이 점을 같은 동일한 평면상에 나타내고 그 점을 Q라고 해보면 B, A가 됩니다. 그러면 이 B, A는요 어떤 함수 위의 점이 되냐면 역함수 위의 점이 되는 거죠. 역함수 fx, f 인버스, 이 함수 위의 점이 됩니다. 그런데 뒤바뀐 정의역이 다시 그대로 x라고 표시됐으니까 여기를 정의역의 원소 x, 공역 이렇게 표시가 되면 점 Q는 역함수 위의 점이고요. 그 점은 명백히 점 P와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대칭인 위치에 있죠.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는 길이가 같고 수직이면 y는 x 직선에 대해서 반대편 대칭인 위치에 있죠. 점 Q가 y는 f 인버스 x 위의 점이므로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그래프는요, 처음 fx의 그래프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의 문장 다시 확인해 보면요, 이것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라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이해,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야 좌표 평면에서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그 결과, 즉 처음의 그래프와 함수 fx와 그 역함수는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인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기억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죠. 이어서 우함수와 기함수, 가우스 함수까지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함수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이고, 그리고 그 그래프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뭐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기함수란 이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이고, 그래프는 무엇에 대하여 대칭이다. 원점이죠. 자,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y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임의점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x라고 해볼까요? 함수값 f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럼 마이너스 x가 이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 f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과 x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과 x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 x가 어디에 있든 그 함수값이 같다. fx 함수값과 마이너스 x 함수값이 서로 같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겠구나. 따라서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번에는요, x 있습니다. 여기에 fx가 이렇게 함수값 fx가 있다고 할까요? 마이너스 x 여기에 있겠죠? 마이너스 fx 여기가 fx니까요. 마이너스 fx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fx 이렇게. 자,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x의 함수값 이거죠. 그것이 무엇과 같다? fx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 fx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은 당연히 요 반대편에 위치할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지울게요. 요 반대편에 마이너스 fx가 있겠죠. 그런데 f-x와 마이너스 fx가 같다. 그러니까 f-x는 여기 있어야 한다. 그것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두 점은. 자, 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는 x제곱, x4제곱, 짝수제곱 함수들이 바로 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죠. 이것이 우함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와 같이 증명을 합니다.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그것은 x제곱과 같죠? x제곱은 fx네요. 따라서 f-x가 fx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함수. 자, 기함수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홀수 제곱 함수들이 있고요. fx를 이번에는 x 3제곱이라고 할 때 이것이 기함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x의 3제곱. 자, 이것은 x의 3제곱 되나요? 마이너스 fx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것은 기함수죠.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에 대해서까지 하겠습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 자, 가우스 기호는 원칙적으로는 정규 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집이나 많은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x란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을 텐데요. 크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라고 했습니다. 가우스 x의 값이 n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x의 범위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의 값은 n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직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n과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x가 있어요. x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x의 값은 n 점 얼마 이럴 것입니다. 그때 가우스 x를 하면 그 가우스 x의 값은 n으로 구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n이 양수일 때는 쉽게 이와 같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음수일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죠. 위쪽에다 표시해 볼까요? 음수일 때는요. 자, 0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여기쯤에 x가 있다고 하고 그 x가 마이너스 0.5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0.5입니다. 가우스 x는요? 마이너스 0 혹은 0 아니죠. 가우스 x는요?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최대 정수.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자, 방금처럼요,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그 사이에 x의 값이 있으면 그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y축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있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 여기 사이에 있을 때도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x가 0이면 0, 0과 1 사이에서는요, 그 값은 모두 0, 1에서는 1, 사이에서는 모두 1. 따라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계단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계단 형태의 그래프의 특수성 때문에 가우스 함수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우스 함수를 조금 뭐 변형해서 자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고요. 변형한 형태의 뭐 함수들, 가령 뭐 x 가우스 x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함수들까지도 응용한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쌤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열기 마치겠습니다.